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8번째 팀이죠. 휴스턴 애스트로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패 트리오가 마침내 끝이 나고 우승 경쟁권에 있는 한 팀을 선택을 했는데 휴스턴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2024 시즌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승 73패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를 차지하면서 4년 연속 지구 우승, 8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에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이 7년 연속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 5월 12일까지 14승 25패 지구 최하위였었고 6월 말까지도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했었죠. 그런데 6월 29일부터 48승 32패 아메리칸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승률 6할을 기록을 하면서 4년 연속 지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펜은 초반에 프레슬리와 헤이더가 그렇죠. 좀 부진하면서 좀 성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팀이었어요. 네, 역시나 야수진이 선전을 해줬고 불펜에서는 승리 기여도를 찾아보니까 2.0 전체 24위에 그치면서 불펜이 과제를 남겼던 시즌이었습니다. 오프 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FA 계약으로는 크리스찬 워커와 3년 6천만 달러 그리고 벤 게머를 오프 시즌 마지막쯤에 1년 120만 달러로 잡았어요. 트레이드 통해서 이삭 파레디스, 헤이든 웨스네스키, 캠 스미스 데리고 왔고요. 마이너 계약으로는 스티븐 오커트, 미겔 카스트로, 잭 쇼트, 루이스 기오르메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탈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렉스 브래그먼이 빠져나갔고 카일 터커도 트레이드로 팀을 빠져나갔고요. 켄달 그레이브먼, 기쿠치 유세이, 저스틴 벌랜더, 제이슨 헤이워드, 라이언 프레슬리, 테일러 퍼거슨, 헥터 네리스, 트레이 캐비지, 펜 머피, 세스 마르티네즈, 호세 얼키디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팀을 빠져나갔어요. FA도 그렇고 트레이드도 그렇고 웨이버를 통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시간이었죠.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좋습니다. 휴스턴이 기존 전력이 꽤 괜찮은 팀이긴 하지만 너무 이탈 선수가 많은 반면에 추가로 영입되는 선수가 너무 적었어요. FA로서 여전히 돈을 많이 안 쓰는 모습이었고 타선의 핵심인 터커와 브래그먼이 빠져나갔는데 그 자리를 과연 워커와 파레데스로 대체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고 지난 시즌 불안 요소였다고 할 수 있는 불펜에서도 영입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데이나 브라운은 본인들의 로스터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오프 시즌 행보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C를 줬습니다. 워커를 데려온 건 플러스예요. 확실히 호세 아브레우나 싱글턴하고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형 계약이 유력했던 터커라든지 눈높이가 높아진 브래그먼을 잡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브래그먼은 휴스턴이 첫 제안보다 상향 조정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응하지 않다 보니까는 휴스턴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고요. 나름대로 대체 자원들을 잘 마련을 했는데 전력 보강보다는 전력 누수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이 또 플랜 A에서 플랜 B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C 플러스를 줬습니다. 사실은 저는 발데스의 연장 계약 소식만 들렸더라도 B를 갔을 것 같아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알투베가 리드오프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리사 파레데스, 요르단 알바레스, 크리스찬 워커, 야이너 디아스, 제레미 페냐, 체스 맥코믹, 벤 게멀, 제이크 마이어스가 예상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팬그래프가 예상하고 있는 선발진은 자완 프렌 발데스가 1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고 헌터 브라운과 로넬 블랑코, 아리게티, 웨스네스키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불펜 알아보면 조시 헤이더가 역시나 부동의 마무리 투수고요. 브라이언 아브레유, 케일러 스캇, 브라이언 킹, 케일러 모트가 불펜을 이루고 있어요. 휴스턴이 5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뉴코어입니다. 휴스턴이 그동안 스프링이라든지 코레아, 브랜틀리, 구리에 다 떠났어도 큰 문제가 없는 팀이었어요. 다른 주축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줬고 대체 선수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주면서 공백을 최소화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작년에 휴스턴이 지구 1위를 탈환했지만 이전의 강함과 비교했을 때 그 강함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게 포스트 시즌에서도 드러났던 시간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터커와 브래그먼이 작년에 도합 승리 기여도 8.3을 합작을 한 선수들인데 특히 브래그먼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의 실질적인 리더였잖아요. 결국 저는 휴스턴이 계속 그 위용을 이어가려면은 올해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레미 페냐라든지 맥코믹, 마이어스 이런 선수들의 고점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아서 걱정이거든요. 특히 페냐가 포스트 시즌에서 첫 해에 엄청나게 했잖아요. 월드 시리즈 MVP, 챔피언십 MVP 차지하면서 선수는 좀 더 코리아에 준하는 선수로 클 것이다라고 봤는데 페냐가 계속 제자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잡보되어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더 심각한 게 휴스턴은 이 선수들을 긴장시키거나 밀어낼 만한 유망주들도 없어요. 작년에도 BA의 팝 랭킹이 29였는데
올해도 캠 스미스가 가세가 됐지만 역시나 29위. 지금 팜에서도 딱히 두각을 드러낼 만한 유망주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터커와 브레거먼을 당장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올해는 좀 기존의 기회를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나 유망주들의 성장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새로운 코어들이 나오는 발판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뎁스입니다. 휴스턴이 주축 선수들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에요. 타선에도 알투베, 파레디스, 알바레스, 워커, 디아스 상위 타선과 중심 타선은 리그 정상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진도 발데스와 헌터 브라운 원투펀치에 로넬 브랑코, 아리게티 그리고 웨스네스키 3, 4, 5선발도 이미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불펜도 조시 헤이더와 브라이언 어브레이유라는 확실한 원투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알투베가 외야로 가지 않는다면은 맥코믹, 게멀, 마이어스가 외야를 봐야 되는데 외야가 상당히 허약한 모습이고 뒤에 나올 수 있는 뭐 제사, 제후 외야수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발진을 보더라도 지난 시즌에 12명을 기용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경쟁력 있는 투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구 우승까지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오프 시즌에 저스틴 벌랜더와 기쿠치 유세이 또 빠져나가면서 선발진의 뎁스도 얇아졌고 5선발을 제외하면은 너무 부상 선수가 많거든요. 그 부상 선수들이 만약에 건강하게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선발진 뎁스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이너 유망주 중에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이 콜튼 고든 그리고 라이언 구스토 이런 선수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선수들이 낮은 팜 랭킹 속에서 선발진의 뎁스를 강화할 수 있을지까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불펜진도 조시 헤이더와 브라이언 어브레이유를 제외하면은 너무 경험이 부족합니다. 라이언 프레슬리 빠져나가면서 팬그래프 예상 불펜에서 테일러 스캇, 브라이언 킹, 케일러 모트 말씀드렸는데 테일러 스캇 메이저리그 4시즌 뛰면서 114 3분의 2인 던진 게 고작이고 브라이언 킹은 지난 시즌 데뷔한 선수예요. 케일러 모트도 통산 이닝이 76과 3분의 1이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선, 선발, 불펜에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뎁스가 많이 얇아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휴스턴이 최근에 계속 연속 지구 우승하면서 정규 시즌을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를 아는 팀이긴 하지만 이렇게 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도 과연 162경기를 정상적으로 잘 치룰 수 있을지가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뎁스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뎁스가 두터워지려면은 그 뉴코어들이 일단 나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휴스턴이 올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득점 루트입니다. 제가 라이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휴스턴의 타선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타자들의 스타일이 밸런스가 잘 맞았다. 잘 치고 잘 나가고 불러들이고 잘 뛰고 정말 역할 분담이 딱딱 되는 그런 팀이었는데 올해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새롭게 추가된 핵심 두 선수가 워커와 파레데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두 선수 모두 30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인데 다이킨 파크를 홈으로 썼을 때는 더 많은 홈런이 기대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파레데스가 실제로 19개의 홈런을 쳤는데 다이킨 파크에서는 기대 홈런이 26개였습니다. 또 워커도 실제 홈런 26개보다는 다이킨 파크에서의 기대 홈런이 28개로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매 경기에서 홈런을 칠 수가 없는 노릇이고 모든 경기에서 다 안타 칠 수 없고 타격감이 항상 폭발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번트를 대거나 작전 야구를 하거나 이런 짜내기를 해야 되는 경기가 있을 텐데 그 짜내기 야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새롭게 추가되는 선수들은 거기에 적합한 유형이 아니고 알바네스나 야이너 디아스도 이 부분에서 능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디아스가 작년에 그라운드 병살타 리그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파레데스는 잡아당긴 타구의 비중이 50%가 넘는 전형적인 프리터인데 그래서 이게 작전 수행에도 능하다고 볼 수가 없죠. 작년에 휴스턴이 팀 타율 리그 1위였고 경기당 평균 4.6득점도 리그 4위였는데요. 이 성적을 올해도 유지해야 또 한 번 지구 우승을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전보다는 획일화된 타선이 과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크랙 비지오처럼입니다. 크랙 비지오? 크랙 비지오가 휴스턴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비지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이 맞으라고? 그건 아니고 포지션 변화잖아요. 원래 비지오가 포수로 시작해서 그렇죠, 2루로 그렇죠. 갔다가 네. 중견수 갔다가 다시 2루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호세 알투베가 좌익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호세 알투베가
2011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이후에 휴스턴의 부동의 이루수로 활약을 했는데 이루수 수비만큼은 뭐 거의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22년부터 2024 시즌까지 디펜시브 런 세이브가 마이너스 41, 메이저리그 이루수 중 최하위였고 OAA도 마이너스 10으로 메이저리그 이루수 가운데 최하 9위였어요. 이번 오프 시즌에 그러면서 좌익수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브래그먼이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오면은 브래그먼에게 이루를 맡기고 알투베가 좌익수로 가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됐었는데 브래그먼은 보스턴으로 갔죠. 그렇지만 그래도 알투베가 좌익수로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를 하면서 좌익수 수비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에스페다 감독도 알투베가 좌익수 수비에 상당히 잘 적응을 하고 있다. 공을 쫓는 모습도 인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구단에서도 이루수와 좌익수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시범 경기 때 출전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투베가 이루수 수비도 안 좋고 햄스트링도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뭐 지명타자나 좌익수로 나설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알바레스를 지명타자에 좀 더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알투베가 좌익수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크랙 비지오가 2003년에 제프 켄트가 영입이 되면서 이루수에서 중견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호세 알투베도 본인의 커리어나 팀을 위해서도 좌익수로 가는 게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뎁스 얘기하면서 휴스턴의 외야진이 정말 허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야진들의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도 알투베가 외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그래, 마이어스는 좀 불안해. 사실 마이어스는 타율 에버리지도 좀 떨어지는 그쵸. 선수고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에서 주전으로 기용돼야 될 선수는 미리 말해서는 아니죠.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반등입니다. 반등해야 될 선수들이 꽤 있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수는 저는 맥코믹이라고 봅니다. 2023 시즌만 하더라도 115경기를 뛰고 22개의 홈런 19개의 도루를 기록을 했고 여기에 OPS도 0.842로 준수한 시즌을 보냈거든요. 터커의 이적으로 팀 스피드가 떨어진 올해 전적에서 맥코믹이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팀의 스피드를 채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휴스턴의 외야가 불안했다는 거는 이희영 위원이 앞서 계속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저도 맥코믹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맥코믹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맥코믹이 올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외야진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을 했더라고요. 본인은 스윙을 더 리드미컬하게 하겠다고 말했었는데 확실히 작년에는 몸도 많이 불어서 그런지 이게 뻣뻣함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본인은 그게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에스파다나 데이나 브라운 단장은 2년 전에 맥코믹이 공격 생산력을 보여주면은 가장 좋겠지만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선발 우익수로 맥코믹이 현재로서는 유력하지만 만약 맥코믹이 안심하고 그 자리를 꼭 지킬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투수들 많잖아요 지금. 루이스 가르시아, 뭐 하비에르, 맥컬러스 주니어. 특히 맥컬러스는 팔꿈치 수술에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드시리즈 이후 2년 동안 공을 던지지 못했으니까요. 최근에는 몸 상태가 좋고 스프링 캠프 동안에 불펜 피칭을 7차례 가지면서 라이브 피칭 이어가고 3월 정도에는 시범 경기 실전 등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하루 오래 빠져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2023년 5월에 토미 수술 받은 가르시아도 아직 복귀가 미정이라고 나오고 작년 6월에 토미 수술 받은 이제 하비에르도 후반기에는 돼야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올해 모습을 보여줘서 팀 전력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등을 써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서부의 지배자 물음표입니다. 느낌표가 아니네? 느낌표는 좀 힘들 것 지나갔네, 같아요. 네. 들어온 전력이 나간 전력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브래그먼과 터커가 지난 3시즌 동안 기록한 베이스볼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29.1인데 워커와 파레데스의 최근 3시즌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20.8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선수들을 대체하기에는 미비하고 다른 이제 선수들도 그렇게 보강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선수들을 잘 대체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 들고요. 지구 경쟁하는 시애틀, 텍사스가 그나마 휴스턴만큼이나 이번 오프시즌도 좀 조용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는 휴스턴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압도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초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5월 9일까지 12승 24패 3할 3푼 3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브래그먼, 프레슬리 같은 투타의 확실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팀 분위기를 이끌면서 정규 시즌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수들이 없고 새로운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선수들이 초반에 어떻게 적응해서 팀 분위기에 빠르게 녹아드느냐가 휴스턴의 긴 정규 시즌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리더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초반에 만약에 지난 시즌처럼 부진하면서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은 반등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초반부터 확실하게 치고 나가면서 압도적으로 서부 지구에서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올 시즌도 지구 우승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별개로 에스파다 감독도 지난해 좀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 주도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결과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선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들의 리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리더가 전무해진 상황에서 에스파다 감독의 지도력도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플레이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조시 헤이더입니다. 헤이더 작년에 기록 너무 심했습니다. 맞아요. 네,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로 온 시즌이었었는데 많은 경기를 소화했지만 월별로 롤러코스터를 탔죠. 원정 ERA가 2.84로 좋았던 반면에 홈 ERA가 4.58에 그친 것도 향후 4년을 더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 지표를 보니까 아예 망가진 건 아니었더라고요. 싱커의 구속이나 피안타율,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헛스윙률, 전체 헛스윙률도 40.5%로 높았더라고요. 부인당 타삼유수 13.31개로 엄청났었고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압박하는 부분에서는 눈에 띄게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피홈런이 늘어났고 잔루율이 낮아진 점, 또 허용했던 타구 속도나 하드히트 비중이 늘어난 점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락세가 시작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위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타자와의 정면 승부를 그만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조시 헤이더가 전화를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와인드업을 하기 전에 잔동작을 없앤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투구 습관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타자에게 본인의 약점을 노출하는 장면들을 많이 지우겠다 말을 했었고 여기에 또 잘 안 던졌던 체인지업을 더 자주 던지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이 변화가 잘 적용이 되면은 헤이더가 좀 더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휴스턴이 이전보다는 지켜야 되는 야구가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헤이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선발진의 스펜서 아리게티입니다.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 데뷔해서 7승 13패 평균 자책점 4.53 그래도 준수하게 시즌을 잘했지. 마쳤어요. 네. 데뷔 첫 15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6.13 퀄리티 스타트가 딱 2경기밖에 없었는데 이후 14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도 3.08 퀄리티 스타트도 8경기를 기록을 하면서 8월에 평균 자책점 1.95 이달의 신인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베테랑 선발 투수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여전히 선발진의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려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게티의 어깨가 올 시즌에 더욱더 무거워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벌랜더 옆에 락커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벌랜더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고요. 에스파다 감독 역시도 클럽하우스의 리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선수들과 이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보컬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공을 던졌다면은 올해는 내가 더 어떤 투수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프 시즌의 계획대로 잘 했기 때문에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데스도 트레이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헌터 브라운과 함께 마운드를 이끌어줘야 되는 선수가 아리게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어요. 아리게티 중계 몇 번 했거든요. 좋아요. 가진 무기가 좋은데 본인이 마운드 위에서 평정심을 좀 잘 찾아야 돼요. 선발들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게 올해 좀 좋아지면은 아리게티는 충분히 2선발 이상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보고 있나 브래그먼 카이터커입니다. 이거는 이제 휴스턴이 올해도 특정 선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팀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겠죠.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핫코너 듀오 올스타 선발 출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프 시즌에 영입한 핵심 2명이 워커와 파레디스 3루와 1루를 보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통해서 올스타에 선정이 된다면 휴스턴에게는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휴스턴은 프레모 발데스와 알바레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답니다. 이거는 이제 휴스턴이 올해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고 인기가 있을 만한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으면서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휴스턴 팬들이 정말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형 요즘에 최악의 형 다 싫어해. 해당팀 팬들이. 크리스찬 워커에게서 호세 아브레이유의 향기가 난다입니다. 미쳤구나. 이러면은 1루 고민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에 최악의 시나리오 고민을 많이 알아봐요. 고민 많이 하죠. 애틀랜타 되게 기대된다. 애틀랜타 할 게 많은데. 네. 특별히 3개 드릴게요. 애틀랜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리뷰 8번째 팀이죠.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올해도 서부지구를 제패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스턴은 분명히 정규 시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현재 전력만 봤을 때도 당장 우승을 해도 장할 게 없는 팀이긴 한데 여러 부문에서 발전을 요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